오늘 전문가님이 또 네. 추천해 주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금방 이제 뭐 그런 종목 안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이제 그런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추천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약주라든지 네. 제약주 차트 보시면은 뭐 역배열로 빠져가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역배열 종목들을 좀 싫어해요. 역배열이라는 것은 이제 저항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네. 위에 올라가면서 저항으로 작용하는 뭐 이평선들, 단기평선, 중기평선,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라든지 기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네. 매물 소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종목 이 토탈소프트 이런 종목은 정배열로 좀 돌려놓은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네. 장중에 10%가 넘게 그렇죠. 상승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를 보면은 다 뭐냐 하면 이런 어떤 정치와 관련된 테마들 있죠. 대선 테마라고 얘기하는 이런 관련주들만 지금 정배열을 돌려놓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이 종목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청자분들께서 그래도 네.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그렇죠. 종목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토탈 네. 소프트가 시가총액이 26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볼 게 없죠. 원래는 이제 뭐 하는, 그 업체냐 하면 항만이나 해운이나 물류 이쪽에 이제 솔루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인맥과 관련됐다기보다는 이제 뭐 그 정책, 쪽이죠. 그래서 물류 이 정책들은 지난 대선에서도 좀 정책적으로 이제 뭐 이슈가 좀 됐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선의 어떤 정책들은 그 정책 수혜주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정책주들은 섹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제되는 것들 많아요. 저출산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일자리, 청년 일자리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창업과 관련된 것도 문제가 좀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지역 균형 개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지역 균형 개발 문제 되는 중에 여기에 이제 세부적인 어떤 정책들이 많잖아요. 뭐 공항 이슈라든지 아니면 물류 이슈라든지 뭐 아니면 수도를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역 이쪽 지역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류도 이제 그런 한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로 좀 묶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물류 관련 투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류라는 것은 기간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신 산업도 기간 산업이죠. 전력 사업도 기간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에는 정부가 이제 규제들을 좀 합니다. 통신비라든지 아니면 전기세 이거는 쉽게 올리지 못해요. 한국전력에서도 올리지 못하고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통신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올리지는 못해요. 근데 물류 쪽은 기간 산업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어떤 가격적인 억제를 놓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들이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정책들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흐름들을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대규모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이 260억 정도 그리고 상장된 물량이 890만 주, 대주주 물량은 30%에 요즘 들어서 이제 거래량들 터지는 거 보면은 하루에 상장된 물량의 뭐 10% 정도씩 이제 거래가 터져요. 그러니까 매집 거래량들이 좀 터지는 거죠. 한 차례 급등했다가 이제 밀려 내려오는데 여기 매집 터지죠. 양봉 거래량들이 계속 많이씩 올라옵니다. 근데 오늘은 바닥권에서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어요. 여기가 어떤 구간들이냐면 중기적인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벗겨내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가 있었죠. 그래서 하락 추세 이거 돌파할 때 돌파하고 안착 갔다가 밀려 내려오는데 어디서 잡았냐? 여기에서 대바닥을 잡았습니다. 3,000원권에서 대바닥을 좀 잡아주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요 구간이고요. 장대 양봉 또 거래량도 거의 100만 주까지 터뜨리면서 오늘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내일 장에서 바로 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매수를요, 내일 시가라고 오늘 종가라고 얘기는 하지만, 오늘 종가 3,395원 언더에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만약에 쏜다라고 한다면 쫓아가지 마시고요. 눌러준다라고 했을 때는 3,200원까지, 여기까지는 천천히 분할 매수 차원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손절은 3,100원 봅니다. 3,000원까지 기다릴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세 자체가 상방으로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100원을 깬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어떻게 하락 추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100원을 손절가로 짧게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디까지 가느냐. 이전에 밀렸던 구간이 어디입니까? 윗골이 달고 내려왔던 구간이 여기죠. 그래서 4,000원까지 1차 목표가 잡으시고요. 여기 이제 돌파하면 테마가 이제 세게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나왔던 이 전고점대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갔다가
눌렀다가 또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단기로는 한 4,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플레드 서우만 전문가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첫 번째 종목은 토탈 소프트였습니다. 항만, 해운, 물류 관련 솔루션 제공업체인데 물류 관련 투자 증가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요즘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테마주, 대선 테마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닥권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추천주로 또 들고 나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200원 정도까지 천천히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3,100원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으니까 내일장에서 매매하실 분들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로 또 강력하게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거는 뭐 너무나 유명해서 이거를 죄송합니다. 이거를 이제 뭐 종목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이 생각 좀 해요. 파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스마트폰 종합 부품 그렇죠. 회사인가요? 부품들 네. 여러 가지 만들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 안테나 네. 만들다가 네. 파트론은 사실 이제 막 굉장히 이제 기술력 있는 작은 회사들을 M&A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기술력, 원천 기술을 좀 많이 확보를 했는데 네. 파트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뭘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IT 업종들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골치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면 괜찮아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대형주들. 대형주들. 네, 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형주를 살까요? 힘들죠. 힘든 게 아니라 안 네. 사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올라가면 굉장히 잘 올라갑니다. SK 하이닉스도 올라가면 막 50% 급등 나오고는 하는데 네. 좀 안타까운 게 이제 IT 업종을 사자라고 해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코스닥 종목들을 좀 많이 사시죠. 네. 그 이유가 단번에 승부를 보겠다. 그죠? 마음이 좀 조급한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IT 업종들 사셨던 분들, 특히나 이제 증권사에서는 IT 업종들,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장비 이런 종목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리포트도 상당히 많이 냈었고요. 스마트폰 부품주에 있어서도 막 갤럭시 노트 7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파트론 설명을 드리면서 IT 업종 전반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들은 여러분들 볼 거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계속 해주는 한 그런 한 IT 업종들은 계속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제는 뭐 선물 매도가 이제 14,000계약 정도 나왔는데 12,000계약 정도 나왔는데 이거 단타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인데 오늘 이제 선물을 좀 다시 담아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를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일단 지금 시장에서 이제 주도 업종은 IT죠. 그래서 요게 IT 업종이 주도 업종에서 탈락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문제가 스마트폰 부품주하고 IT 장비 쪽하고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비주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요즘에 파트론도 그렇고 오늘 이제 뉴스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노트 7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 기종이 나오면은 뭐 여기서 지원금을 주고 위약금도 대신 물어주고 뭐 온라인 쿠폰도 주고 이러면서 소비자에 대한 지원책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논란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여튼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자, 그렇다면 부품을 만들었던 회사들, 갤럭시 노트 7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었던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사면은 케이스도 사잖아요. 그리고 뭐 저것도 사고 위에 붙이는 필름 이런 것들도 사고 그래서 이런 영세업자들의 손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스마트폰 부품주들에 있어서는 이 재고 처리라든지 생산 라인 자체도 갤럭시 노트 7 쪽으로 이제 맞춰놨었는데 이거를 다시 후속 종목으로 돌리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적들이 예상보다 그렇게 잘 나올 가능성들은 별로 없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일단은 이번에 어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승들을 보시는 게 좋다. 그 정도만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쪽에서도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장비주들입니다. 반도체 장비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장비 이쪽인데 이쪽은 사실은 이제 투자가 그렇게 줄고 있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 처음에 뭘 했냐면 LCD 투자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갖고 따라 붙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그 다음에 대만의 어떤 기술력들, 또 제품 품질들 따라잡겠다 그래서 LCD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OLED죠. OLED 투자도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반도체 쪽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반도체는 워낙에 이제 기술 격차가 좀 셉니다. 센데 반도체 쪽에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IT 장비 쪽에 있어서는 실적들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STI 같은 종목들도 실적 예상치를 넘어설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LED 관련해서는 뭐 AP 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제가 중요한 종목들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반도체 장비 쪽도 보시면은 그동안 많이 내려갔던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원익이라든지 테라세미콘 이렇게 어떤 합형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있는 것들 종목들 말고요. 다른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탑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들 PSK 이렇게 그동안 못 가고 좀 빠졌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신다. 이렇게 IT 업종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나 전략 자체를 스마트폰 부품은 약간 어떤 반등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고 장비 쪽에 있어서는 약간 기노업으로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 상당히 네.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파트론을 가지고 네. 나와주셨네요. 파트론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이건데요. 네.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종합 부품사기도 하고요. 실적들이 사실은 예상보다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갤럭시 노트 요 문제도 있고요. 자, 기업 어떤 실적들을 한번 보시면은 다른 어떤 종목들과는 다르게 파트론의 매출들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작은 회사는 아니에요. 매출이 1조 원 육박을 했었죠. 2013년도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졌었어요. 매출 외형이 이제 좀 줄어들은 7,700억 줄었다가 작년에 8,000억 넘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8,500억까지 증가해서 이제 점점 외형 그러니까 매출 전체 매출이 좀 증가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기는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좀 보자고요. 예상 실적을 보면은 지금 2,400억, 2,500억이 1분기에 나왔고요. 2분기에는 2,0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500억이니까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요거를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4,500억인데 이게 2,000억이 나올 것이냐. 그렇죠. 요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요 2,000억이 미달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어떤 주가가 다시 흔들리는 흐름들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게 16,000원 갔던 고점이 16,000원 작년에 고점을 찍었죠. 그런데 그 종목이 어디까지 빠졌습니까? 7,000원까지 정확하게 반토막을 딱 냈습니다. 주가 반토막 내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7,000원대부터 시작해갖고 어디까지 올랐어요? 이게 거의 50% 급등이 나왔다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 나왔던 저점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감,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실적 우려감들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주가가 급락했다가 바닥을 잡았고요. 또 한 번 잡고 마지막 투매가 10월 달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다? 역헤드 앤 숄더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 그죠? 3,000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은 어느 정도 잡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이전까지는 매도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매수 거래량 들어왔다가 다시 9월 달에 지수 안 좋으면서 투매가 한번 떨어졌고요. 이 투매가 떨어진 요 주가대, 이 주가대 부근을 보신다면 여기에는 이제 매물 공백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떨어진 이 물량들, 이 거래량들이 이미 이제 여기서 손바뀜이 전부 다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월달 지수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100만 주 가까운 매수 거래량 한번 터졌고요. 오늘도 거래량이 뭐 70만 주 정도 나오면서 21선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고 손절은 반드시 어디 하셔야 된다? 8,500원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입니다. 왜? 이전에도 쌍바닥을 잡았던 구간들을 볼게요. 쌍바닥 잡고 아니면은 역헤드 앤 숄더라든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 저점대를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투매가 떨어집니다. 그죠? 이거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역시나 여기 바닥을 잡았던 데를 이탈하니까 하락 갭이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손절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8,500원 손절을 보시고 자 어디까지 볼 것이냐? 제가 역배열 종목을 싫어한다라고는 했는데
요게 차례차례 지금 이평선들이 지금 위에 저항권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손바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평선들을 하나하나 제압을 하면서 갈 수 있어요. 헤딩하고 떨어졌다가 또 헤딩하고 떨어졌다가 또 헤딩하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맥시멈 11,000원이죠. 11,000원대까지는 한번 올라가는 것들을 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일부터는 분할 매수,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플레드 서우만 전문가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두 번째 종목은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종목 파트론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종합 부품 업체인데요. 갤럭시 노트 7 사태로 실적 약화 우려감이 조금은 있지만 바닥권 대규모 견인 매수세 유입이 기대되기 때문에 오늘 또 추천주로 들고 나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종가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면서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을 잡아주셨으니까요. 플레드 서우만 전문가를 믿고 내일장에서 매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